근데 이제 국민의힘 어쩌나. 국민의힘이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 많아요. 당사 팔면 돼서? 당사 뭐 대출 땡겨도 되고. 네. 토지가 700억 정도 있던데? 건물 다 합치면 800억 넘어가요. 또 거기 지금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1,000억 넘는 자산은 된다. 한 1,400억, 1,300억 정도 될 거예요. 현금은 110억 정도 있고 토지 700억에 임대보증금 230억에 뭐 등등 보면 충분해요. 진짜로 알짜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차떼기 때 아마 차떼기 때 800억인가 넘게. 그때 이제 물가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이 397억은 아마 5분의 1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따지면 됩니다. 3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게 당의 아주 정당 활동에 좀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난다는 것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지 뭐. 그게 사실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397억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이제 선언하는 의미로다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납하겠습니다 하면서 끝내면 되는데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괜찮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깔끔하게 털고 그래야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힘이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 정리해갖고 우리 잘못했고 법원 판결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돈 납부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그 걸려 있는 그 사건 434억 이거 그러면은 민주당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민주당은 한 800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만약에 돈 내야 되면 민주당이 더 심하긴 하죠. 어렵긴 하죠.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좀 애매해지는 건가요? 난감해집니까? 저렇게 만약에 저 시나리오 게 절연 시나리오까지 나오면 네. 저거는 그렇죠. 이제 물론 보수 근처에 있는 뭐 유튜버들이 이제 슈퍼챗 못 땡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걸 이용하면서 돈을 땡겨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땡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뭐 안에서 사달이 나겠지만 대외적으로 만약에 저 스탠스로 나온다고 하면 위협적이지 우리는. 저렇게. 근데 못할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장동혁 대표 체제 아니라도 그냥 물어주는 거지 절연이란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물어주긴 물어줘야 되지만. 아니 제2의 당비 내기 운동 같은 거만 해가지고 300억 400억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원들한테 모아서 그거 최악이다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킵시다. 절연이 말이 됩니까? 물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가 이러면서 있어.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 정치자금법 문제 있지 않을까요? 네, 정치자금법 그런 문제가 식으로 있을 것 하면. 같아요. 당비는 어차피 내는 거니까. 이게 실제 어때? 이거 정치학법 문제가 좀 당비는 되나요? 낼 수 있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는 끊어내고 하나는 지키고 그러니까 이 그게 두 이제 가지가 있는 거잖아 지금. 국가로부터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397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세외에서 당원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보전한다라는 건 좀 모르겠어요. 정치자금법상 그게 안 맞는 논리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당원들한테 그 부담을 짊어지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한 걸 왜 당원들한테 부담을 짊어집니까?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이게 문제가 많은 게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제 정당의 경상부조금이 2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한 400억씩 받아가요.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또 땡겼잖아. 그렇지. 어쨌든. 그럼 400억씩 나가잖아요. 그럼 400억씩 나가고 15% 당연히 넘기잖아요. 그러면 쓴 만큼 또 다시 보전을 받아요. 왜 이런 제도가 선거 공영제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두 정당이 잘하고 있느냐? 개혁신당 포함해서요. 정당들은 어떻게 기득권을 유지합니까? 그렇게 해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돈 문제는 조금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이걸 윤석열 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397억을 우리가 기꺼이 반환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당이 어떤 쇄신의 발판으로 삼는다. 그러면 사실 좋은 전략이긴 하죠. 우리 너무 이상적으로만 얘기하고 그렇긴 하죠. 현실에서는 안 벌어질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식의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개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 사람들인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다른 사람 만약에 다른 당 대표가 새로 나타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 워딩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겠지만 이거 할 수 없는 거라. 아니면 반대의 전략도 가능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로 우율되어서 처벌받지만 우리는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그 공동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397억 내겠습니다라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연의 397억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으로 397억을 지겠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해지죠. 그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더더군다나 그때 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이게 건진법사 우리 만난 적 없다. 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당직자가 소개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끌고 들어갔잖아. 거짓말이었잖아. 당직자 유승신 무슨 변호사랑. 스님을 소개해줘가지고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2심에서 번복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다른 게 김문기 씨 관련해서 안다 모른다는 일부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채널에 나와서 제가 공개한 그 사진에 대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일부 유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거지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라는 그 기억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좀 1심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 형량을 좀 세게 의율한 것 같지만 2심에서 제대로 범을 다투면 저는 무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또 그렇게 네.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건진법사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이재명 도지사의 판결도 판례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이나 토론이나 몰랐다가 아니라 만난 적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게- 그다음에 그 변호사 관련된 거는 완전히 그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안 가기 위해서 자기는 이거를 저기 소개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녹취까지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명백한 증거가 나와버려서 이거를 튼다? 이거는 약간 그 뭐 만났다 안 만났다를 가지고 그러면은 대통령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도의 형이 내릴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그 선행이 돼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거짓말한 거 맞잖아요. 그거는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거고. 근데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뭐 윤석열 이른바 그 뭐 똥침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무속으로 항문침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뭐 가니까 그런 것도 나 가고 몰라. 항문침 당신이 있었던 그 캠프에서 나온 얘기야. 이거 왕자? 왕자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제기를 아, 했었지. 그 대선 그러니까 때. 분위기가 다 무속으로 네. 가고 막 가고 이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건진법사와의- 어쨌든 그거를 차단하려고 스님이라는 얘기를 꺼내서 사실은 스님하고 관계도 없는데 건진법사가 스님 나는 뭐 스님인 걸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략부터 다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윤석열 집에서 그 타워팰리스에서 건진법사하고 그 김건희 오빠하고 뭐 명태균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이미 뭐 다 그런 걸 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고, 참. 뭐 당시에 이기인 씨 논평도 찾아보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무서 이기인 윤석열 이렇게 치면은 논평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많이 깠어요. 예. 네.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선거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힐까 잘 모르겠어요. 또 0.74%밖에 말을 안 바꾸겠습니다. 됐으니까.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뭐 국민의힘 당사 팔고 이러면 이건 돈은 내고도 충분히 남는 거고 뭐 2심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 지금 상태 김도영 기자님 긴장해요 안 해요? 사실 별로 긴장 안 해요. 그래. 왜냐면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당내 사정이 되게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아. 안 하고 있다가 어저께도 원래는 뭐 논평도 안 내려고 했다가 약간 이제 좀 뒤늦게 논평이 나오긴 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금 파기완성된 그 공직선거법 위반권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방식의 논평만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뭐랄까 전략이 없었다는 방증인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온다면은 우리는 다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의원들 만나봐도 그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약간 이런 거고 지도부는 지금 선거소청 뭐 재선거, 부정선거 여기에 꽂혀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다 그러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2심에서 만약 올라갔을 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의힘이 뭐 개입을 하고 뭐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법률적 조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것도 그 나름대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할 수는 있겠다. 당이 뱉어내야 되는 당사자가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놓을 수는 아니 그래서 없어. 권영세 의원이 이거 우리 해야 될것 법률적으로 같은데?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할 수 없지. 예, 이제 더 이상 윤석열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라 당 전체가 짊어져야 될 리스크로 이제 확전된 거잖아요. 좀 그래서 뭔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도 어떤 방어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논리는 준비해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돈에 연연할 필요 없이 털고 절연하고 사과하고 과거와의 저게 참 이성적인 건데. 아니, 근데 400억 그런 거는 30이 끝나고 해도 충분하죠. 일단 하급심에서 1심만 나온 거니까 2, 3심에서 최대한 다퉈보고 그냥 2, 3심에서 굳이 다투는 데 있어갖고 국민의힘이 낄 여지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근데 다투는 개헌도 거니까. 저렇게 저거를 감싸고 개몽령이라고 하는데 그 기대할 수 있을까? 일단 또 다음 뭐 총선 2년 뒤에 앞두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뭔가 스탠스를 좀 정해주면은 중도층 확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랬잖아요. 633 원칙이라고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당선 대법원까지 간다면은 내년 초에 형이 확장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특검법 사안이라 가지고요. 특검법에 있는 633 원칙에 따른 거고요. 예, 아마 1월 언제쯤 초에 결론 날까 그러면? 1월 초까지 나오겠죠. 내년 1월 초요? 예. 아니 그러면 근데 이게 저는 1월 초까지도 안 갈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법원이 특검의 기소이다 보니까 정치적 민감성을 상당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빨리 좀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 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을 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1심에서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을 거기 때문에 2심에서 더 이상 부를 사람들이 많이 없고 조사할 여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뭔가 아주 복잡한 사건도 아니어서 제가 볼 때 사건 이거 되게 길게 끌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이게 그 이긴 법 쪽에서는 지금 이게 400억이 걸린 거고 그게 정당이 토해내야 되는 사건인 거고 대통령의 어쨌든 대통령직 그 선거가 정당했느냐를 따지는 그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더라도 꽉꽉 채워서 해야 돼요. 시간을 끈다. 빨리 해야 빨리 하면 빨리 하는 대로 말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끌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세 분께 각각 한번 물어볼게요. 요게 당선 무효형 이대로 가면 당선 무효형으로 397만 7만 원이었으면 좋겠지. 개원 내고 말지. 내가 낸다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확률. 자, 세 분 골고루 한번 여쭤볼까요? 이동왕 최고부터 몇 퍼센트? 없다. 없다. 네. 아예 없다. 네, 이게 없죠. 정정. 그러니까 2심은 모르겠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을 보면 전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아. 네. 자, 우리 임동희 기자님. 일단 1심이 집행유예니까요. 100만 원 미만은 대단히 어렵죠. 근데 뭐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세 분 다 그 얘기 하는 거면은 개헌 내야 되네. 예, 일단 준비를 해야죠. 예, 부동산에 집 내놓으시고 알아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번에 알게 됐는데 국민의힘의 당사들 있잖아요. 지역 당사들. 네. 거기가 상당 부분 40년 이상 그 민자당 때부터 썼던 그런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독재 시대에 썼던 그런 건물들이 청산이나 뭐 이런 게 안 되고 여전히 그냥 지역 당사로 그냥 쭉 그냥 이어져서 명의만 변경돼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예. 야, 그 저렇게 쓰고 있구나. 민자당은 뭐 그때- 독재 아니에요. 민자당은 독재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민정당인가 그 전에가 민정당은 독재지. 민정당 원래 민자당 민주당은 네. 이렇게 쭉 바뀌어 갖고 왔는데 원래 민자당은 민주당 독재 구성원들은 아니죠. 민주당 말고는 다 독재당이야. 아니 그 독재의 흐름 속에서 다 왔던 거니까 네. 다 청산된 줄 알았더니 청산이 안 됐더라고. 알았어.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재판 중단되고 434억 토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다는 이유로 당이 어떻게 이렇게 수백억의 책임을 같이 짊어졌는다는 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라는 그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게 제대로 전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법 앞에 헌법상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일시 보류하거나 또 시간을 벌어주고 탄핵된 대통령은 당장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좀 모르겠어요.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현역 대통령은 나중에 4년 뒤에 책임을 지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죠. 그 이미 끝나고 전까지는 나서. 사법부를 어떻게든 개조할 권한이 또 대통령과 뭐, 입법부에 그렇긴 있는 하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가 온전하게 그때까지 옮겨간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결론이 났으면 빨리빨리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좀 정석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거는 거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 선거가 2021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선된 대통령이 사실은 선거법 사안을 그냥 지나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이 이게 2021년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리고 당선돼서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간 거야. 근데 이재명은 이미 그때 당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가지고 재판까지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21년에서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2018년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발언했다가 이제 그런 판결받고 넘어간 것도 똑같은 건데 문제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받았으면 똑같은 기준과 적용 잣대로
434억을 토하는 그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긴 지금 당장 여긴 당장 지금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 건데 여기는 아니 시간을 벌어진 거니까. 이게 그 이기인 총장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계신 게 섞어서 얘기하고 계신 게 섞으면 안 되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리스크가 현실화된 게 아니라 원래 리스크가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직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안 똑같은 했잖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개엄을 지금 우리도 옛날에 통화하면서 개엄 왜 했지? 아니 그건 아직도 의문이야. 그래서 아직도 의문인데 이게 개엄을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 사건도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었어. 전남인물의 미스터리죠. 왜냐면 자기가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거 수사할 리가 없잖아.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중간에 다 막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특검에서 결국 수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자업자득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둘 다 똑같다. 똑같은 격으로 지금 그러니까, 수사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받고 민주당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논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하게 논평하는 만큼 그 논평의 화살이 본인의 몸에 근데 꽂히기 그것도 때문에 거꾸로야.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타계안서 왔을 때 국민의힘이 엄청 조롱했다고. 그렇지. 어차피 이거 유죄고 너네 430억 뱉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엄청 조롱했어. 좀 입들 좀 근데 다물고 우리는- 좀 있어야 좀 우리는 똑같으니까 좀 조롱까지는 데칼코마니처럼. 아니고 이거는 대법원까지 당연히 여기가 다퉈봐야 조금 되는 작아요. 거고. 국민의힘이 개헌해야 되는 돈이 좀 적어. 그러니까 왜 400억이 안 적은 거야? 넘잖아요 여기는. 40억 차이가 나. 네, 그러니까 40억이다 민주당은 차이가 나네. 434억이죠. 보니까는 뭐 당원 100만 명이라면은 거기다가 39,700원씩 걷어야 되는데 내도 그게 될까 말까. 근데 차제에 하는데. 저는 이 선거법 관련돼서 정치자금법하고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이런 것들은 너무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자신의 목줄을 다 검사한테 갖다 주고 선관위에 갖다 줬어.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도대체 왜 하고 있냐 이거야. 그게 문제예요. 진짜로 이게 솔직히 저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대통령이 대통령적을 잃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렇지. 한두 푼도 아니고 300억, 400억 뱉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정치인의 윤리에 맡겨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지금 윤리의식이 이미 엄청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틀림은 선관위가 개입하고 수틀림은 검사가 개입해서 민의의 총의를 받은 사람은 그냥 잘라버릴 수가 있는 이런 이 상황이에요. 지적은 이제 이상적인 건데 이런 판례와 사례가 쭉쭉쭉 쌓이면 그래서 절대 이거를 그냥 공론회장으로만 두자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냥 이상적인 말일 뿐이고 이 관성은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처벌하고 무조건 고소하는 게 정치권의 그러니까 그게 결국 오세훈 시장이 이걸 예전에 43세 때 이걸 만들었다대 정치자금법 오세훈 선거법을 네. 20년 전에 그래서 지금 65세의 오세훈이 결국 그 법으로 지금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딜 또 들어가요? 벌금 1,000만 원인데 어딜 들어가요? 어딜 들어가요? 집으로. 집에 들어가? 집으로. 어쨌든 시청에서 집으로. 상황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일 주간 목표를 우리 PD님하고 대표님하고 세워주셨는데 생일 주간? 생일 주간이어서 슈퍼챗으로 한번 계속 해보자. 생일 주간에는. 그래서 뭐 이번 주까지 좀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도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 그걸로 얹어가지고 합시다. 얹어가지고. 얹어가지고. 생일 주간 플러스 인도네시아 얹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쓰레기 주간. 쓰레기 주간 갔다 쓰레기 왔으니까. 주간. 아 이거 이렇게. 저 뭐야? 저건 문신 있어요? 맹그로브 나무 심는 거예요. 저 팔을 걷으면 저런 문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서 근데 저를 색상이 또 너무 다채로운데. 저를 깔볼까봐 어. 딱 준비해서 갔죠. 이노학 근데 얼굴이 최고님이 너무 태권도 순한데? 선수 출신이잖아요. 아 뭐 운동했다고요? 태권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아 진짜? 이동아 저거요? 17대 1로 나 이겨요? 몰랐어. 오, 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사냥개들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아, 지금은 뭐 안 되죠. 아니, 김부장 성한수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지금은 거야? 안 돼요. 지금 안 돼, 안 돼? 예전에 많이 근데 이거 날라다녔는데. 네, 지금은 안 돼요라고 하는 건 과거엔 됐다는 옛날엔 얘기네. 됐지. 아 정말. 옛날에 나 날라다니는 이렇게 사람 패고 다녔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차면 다 날아가고 이런 거? 막 한두 바퀴씩 돌았지. 아, 돌고 이런 거? 그러면은 막 나중에 뭐 좀 지금은 약간 돌았지. 나중에 지금 그냥 돌아. 약간 지금은 발차기가 돌아야 되는데 정신이 돌아가지고. 아니 나중에 뭐 인사청문회 가면 좀 나올 거 있어요? 아, 난 돌아요. 좀 나올 게 있다라는 그때 거죠. 눈이 돌지. 그때는 눈이 돌아서
야당 의원이랑 싸우고 있을 거야. 아마. 야, 나중에 인사청문회 할 때 와이어 차고 들어가라. 막 네. 돌아다녀야 돼. 기사 잘 쓰시는 아니 학폭 이런 거 있냐고 물어본 아니, 거야. 없지 그런 거 없어. 보통- 얼굴 봐봐 생긴 걸 봐봐. 이렇게 생긴 원래 저런 사람이 사람이에요. 정말 잔인하게 사람 때린다고. 그럼 도구를 쓰지 마. 아 근데 그런 건 있어. 대전에서 그 저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애들 담배 다 뺏었어요. 같은 학년이었어. 그래서 다 형이 폈어? 난 담배는 안 폈지. 담배 야, 안 피고. 갖고 와. 담배 안 피고. 아싸. 다른 거 뭐. 연준 근데 희한하게 같은 학년인데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다른 학교 학생인데 교복 입고 담배 펴. 그럼 내가 나도 우리 학교 교복 입고 갈 거 아니야. 야 담배 내놔. 하면 걔네가 다 줘. 고분고분. 줘. 그리고 난 경찰서 갖다 주고 그랬지. 경찰서를 왜 갖다 줘요? 그럼 경찰이 피는데. 근데 이상하게 왜 학생이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이동학 온다. 저 생각했었을까? 담배 셔틀 온다. 난 그때 막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하여튼 학생이 교복 입고 담배 피면 안 되지. 이런 겉멋이죠, 생각이 있었던 겉멋. 거예요. 겉멋이지 뭐. 아, 저는 뭐 초등학교 때 길거리에서 27,000원을 주운 거예요. 그걸 경찰서로 갖다 줬거든. 그러면 국고에 환급되나 이거? 뭐 어떻게 처리되는 거야? 그렇죠. 국고 들어갔죠. 예, 근데 지금- 초등학생 때면은 약간 부정부패 뭐 이런 게 조금 남아 있을 때 아닌가? 그럴 때 몇십 년 전일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됐다. 15년 전?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챗 목표가 오늘 28일이니까 28개. 1028개? 어? 아 슈퍼챗 28개. 28개 콜. 슈퍼챗 28개. 예, 이 28개의 슈퍼챗을 오늘 생파 챗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도현 기자님 쪽제비 안경 탐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쁘다고. 쪽제비 안경?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한 그 인신 공격인데?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이거 그럼 그래? 쪽제비라고 하신 분 인신 공격인지 족제비 같이 칭찬인지? 생겼다라고 이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귀엽다. 안경 낀 족제비라고 달아주셨는데 그거를 귀엽게. 읽어주시면은 왜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댓글에 그렇게 생각해요? 달렸어요. 그래요? 네. 예. 그 정도는 나초님 인신공격이 담배 아니야. 상납. 그래요? 그리고 지금 벌 4535님 당 뽀개버린다더니 진짜로 실천하는 대성열 3,000원 주셨습니다. 성남총각님 건진법사 안다고 했더니 진짜 아는 줄 알더라라고 변호했다면 무죄가 나왔을 텐데 안타깝다. 10,000원. YDH님 2,000원. SHMOH님 국힘은 397억 내고 민주당은 김어준식 부정선거 주장 안 했다는 거짓말 더해서 800억 더 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진영님 경민정 MC는 뭐가 그래 좋아서 그렇게 크게 웃나? 국힘이 망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진행합시다. 진짜 불편하네. 제가 좀 우상입니다. 자 백진영님 5,000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선거 무효형이 되면 대통령 당선 이력도 무효가 되나요? 당선은 됐다가 아니죠. 탄핵되고 뭐 무효되고 이런 이력 그렇게 차례도 쌓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이제 돼요? 그 보전받은 금액만 환수하는 거고 대통령 측이 뭔가 아니 허위 사실 공표면은 그게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도 그거 확정이 되면은 5년 동안 못 나오나 그렇던데. 그치 선거권 왜냐면은 됐던 거는 근데- 맞지. 근데 그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그 자격 상실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될것 선거권, 같아요.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도 100만 원 이상이면 팩트. 거기다가 그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직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대통령직을 왜 중단시켜요? 어떤 임기가 중단시키는 만료가 임기- 돼야 임기 임기가 이후에 끝나야 판결을 아니 판결이 그러니까 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끝나면 이 100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 그때는 끝나는 건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걸로? 아니 그 이력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직으로 가기 전까지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의율해가지고 처벌 받으면서 돈을 환수받는 거잖아. 그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내가 당선됐던 이력 자체가 없어지지 않지. 그렇죠. 그거 검색하면 당연하지. 그냥 전 대통령이라고 나오지. 근데 그 사람 그렇죠. 밑에 뭐 탄핵 당했고 무효됐고 이런 것들이 붙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지. 그렇지. 되게- 자료만 남는 거죠. 그냥. 그렇죠. 자료가 남는 거지. 뭐 어차피 당선됐던 것도 또 그게 역사이니까. 이긴 청장 화이팅 하셨습니다. 3,000원 청장? 주시면서 이긴, 총장. 네, 감사합니다. 청장. 지현김님 그리고 SECPTIL님 족제비 엄청 귀엽다고 2,000원 주셨어요. 뭐 좋은 뜻으로도 보낸다니까 사람들은. MYK 킴님 5,000원. 와 고맙습니다. 오늘 슈퍼챗 28개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미님 5,000원, 이겐 화이팅, 개혁신당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경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네, 알려주세요. 모스콧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모스콧이. 네, 모스콧. 되게 예뻐요. 모스콧. 저기 모스콧 그냥 흔하게 좀 다벤이라는 소화할 수 제품입니다.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게 이렇게 수염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가격대가 같아요. 좀 있네. 흔한 디자인입니다. 네. 바로 검색 얼마야 지금? 보통 인터넷에서 보는 건 한 50만 원, 49만 원 합니다. 이계인 총장 태는 얼마인가요? 48,000원. 아, 네, 이마트. 그렇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그런 거 갖다 쓰거든요. 한 10몇만 원 되면 되게 좋은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손이 안 가요. 그럼. 자, 좋습니다. 윤리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 안에 구성 멤버들이 좀 내용이 많아요. 요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 7명 중에 1명이 그만뒀다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새 1명이 더 그만둬서 7명 중에 5명이 됐고 또 그 윤리위원 2사람이 현재 윤리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윤리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게 잘 먹히게 될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국힘 상황 어떤지 우리 김동현 기자님 말씀 주시겠어요? 먼저? 일단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네. 원래 윤리위원회가 6명이었어요. 6명이었는데 이제 징계를 개시하려고 회의를 소집을 하니까 이제 6명 중에 3명이 이제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갖고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라는 식의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정족수가 안 나왔어요. 그날 아마 3명 나왔나 그래가지고 과반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장도혁 대표가 거기다가 1명을 추가로 넣습니다. 정경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미디어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던 분이 다시 이제 윤리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갖고 7명이 돼요. 그러면 7명 중에 7명이 됐으니까 3-3에서 4-3이 되는 거잖아요. 4명, 3명이 된 상태가 되니까 이제 회의도 열 수 있고 징계 개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더 반발이 거세진 거예요. 그래갖고 1명이 사퇴해서 다시 6-6이 되고 또 1명이 사퇴해가지고 5-3이 된 거거든요. 아니, 5명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5명 중에 이제 2명이 말씀하신 뭐 우종환, 황경성 요 2분이고 특히 우종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그 의사결정은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3명은 당권 팔아서 이제 장도혁 대표의 의중에 충실히 맞춘 징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3명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정확하게 뭐 확인은 안 되는데 네. 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경태, 진정호,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됐군요. 그럼 여기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이 될까? 이동욱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걸로 보면 윤리위는 역량이 없습니다. 역량 자체가 없어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의 자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객으로 보냈으면 무기를 탁 탄탄한 걸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 저 사냥개들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드라마 보면 거기서 탁 탄탄한 거 가져가가지고 상대방을 탁탁탁 처리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자객들이 약간 무슨 카트칼 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야 네가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나와버리고 좀 그리고 이 윤리위가 이름이 이렇게 까진 적이 있었나? 개혁신당 윤리위 이거 다 공개하나요? 공개 안 해요. 위원 이름이 이렇게 다 나오길래 좀 놀랐어요. 공개를 안 해요 원래. 아니에요, 윤리위원장만 해요 원래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윤리위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대외적으로 다?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당마다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은 그래요? 국민의힘은 윤리위원들 다 몇몇이 공개돼 있었고 국회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막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하고 달라요. 희한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익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윤리위에서 뭔가 징계를 할 때는 익명성, 객관성 이거를 기하기 위해서 명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왜 징계를 하는지에 대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자의적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까지는 순간
장동혁 대표 편들던 사람인데 네. 저 사람 이거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순간 객관성 결여되죠. 익명성도 당연히 결여되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내세우건 저 사람의 말을 존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한계가 국민의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리위 자체의 역량 자체가 누군가를 처벌한다 혹은 뭐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해도 네. 그 부분이 결국 정치 싸움으로 또다시 비화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체급을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이거 전부 반장 세력이잖아요. 네.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인다. 요거 아니 윤리위원회나 징계기구는 일단 익명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제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윤리위원회 어떤 실명이 외부에 공개가 되면 바깥으로 외압이 있을 수 있다거나 그 사람한테 이 사람에 로비하죠.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약하게 한다거나 강하게 한다라는 그 어떤 뭐 로비 아닌 로비 같은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정당마다 징계기구의 위원들은 익명이 맞아요. 그리고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벌어진 일들을 보면 윤리위원회라는 사람들을 일부러 실명을 공개를 해서 그 윤리위의 어떤 그 권한과 정당성을 최대한 약화시켜가지고 징계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 사실 정치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네. 정의성 있기 때문에 왜 몰라요? 왜? 보세요. 익명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공정한 지금 그 뭐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리위라는 건요, 당대표가 임명하는 구조예요. 그럼 당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의 이름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 공정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위에서 그런 기능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까가지고 뭐 윤리위원회가 뭐 그 이름 방금 말씀하신 게 윤리위원회 이름을 까갖고 뭐 징계를 무력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그 사람 윤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으로서 이름이 까져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나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년에 윤리위 언론 원래 여태까지 국민의힘도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원장만 공개됐지. 제가 윤리위원들이 공개된 적이 2015년부터 없었는데 새누리당 출입했는데 작년에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거를 왜 까냐? 그거 윤리위원들은. 그때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 희한하네요. 쪽에서. 기수의 국민의힘은 그러면. 원래 윤리위가 네.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징계가 정치의 전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뿐이지 윤리위원들 아니, 이름 알려면 같은 알수 것들 다 있지, 뭐, 이건 뭐. 알려진 알려면 알수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명단 유출은 해당 행위라고 하면서 당원 당규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누가 유출했는지 추궁하겠다. 뭐 쫓아가서 징계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 정확하게 안 봤지만 윤리위원회 비공개 원칙은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비공개라고 아니 당연히 뭐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 운영되었던 역사를 보면은 기자들은 대부분 윤리위원들에 대해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막 지금처럼 막 틀어봤고 누가 뭔 얘기를 한지 모르고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정치인에 대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안에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의 관점인 거지. 예. 기자들의 관점인 거고 보통의 징계기구는 하다못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최대한 비공개가 원칙인 건데 그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비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렇게 왜그 당대표가 임명해갖고 그 사람들이 자기 말 맞는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임명해가지고 윤리위에서 지금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 왜냐면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할 때 이러해서 납득이 될 만한 합리적 명분을 다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면 이 진종호 의원 만약에 이제 해당 행위다 누군가를 도와서 무소속 후보를 도와서 지금 그런 거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를 도왔던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일단 말이 안 돼요. 합리성이 설명이 안 되고 조경태 의원의 경우는 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어라 여기 찍지 마라 박덕흠 찍지 마라 뭐 이거를 민주당 사람들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뭐야 그 주호영 의원도 대놓고
저 대구시장 김부겸 이렇게 되면 김부겸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응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주호영 의원은 내비두나? 권영진 의원만 제가 볼 때 조금 뭐 이제 윤리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징계를 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조차도 이분도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대표격인 의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오염됐는데 오히려 이 윤리위원들을 그렇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 그냥 진영 대결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아니 그 문제예요. 윤리위원회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공개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우종환, 나온 거예요 그냥. 황경석. 공개가 됐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나온 공개가 거예요 됐다. 그 사람들은. 공개가 됐다. 그뭐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이름을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우종환, 황경성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정경우 이런 분들도 그냥 기자들이 취재하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에서 공개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저는 어쨌든 그런 구조가 있다. 그만둔 2명이 그만두지 말았었어야 됐다. 오히려 그만둬버리면 추가 임명을 안 하면 모수가 줄어드니까 정족수만 더 적은 숫자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와 결이 맞는 윤리위원들이 5명 중에 3명 이상이면 사실상 그냥 알아서 징계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냥 하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그만둬버리니까 이것도 약간 그 정파적으로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 그만둔 윤리위원 2명은 한동훈 대표 제명에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그만둔 사람들. 네,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하는 데 있어서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굳이 따지면은 당권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만두느냐? 뭐 진정호, 뭐 조경태, 권영진 이분들 징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윤민우 위원장이 법조인인 자신들이 그 보기에도 얘기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한다?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만두는 상황이 생기니까 또 모수가 줄어들어서 좀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뭐 이분들이 바라는 게 있었다면은 뭐 그런 내용. 자, 그러면은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선을 도와줬던 여러 친한계 정치인들이 지금 핀셋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조경태 의원 멱살 논란 주인공 권영진 이 사람도 올라갔고 이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요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 요 나머지 5명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이 징계 어떤 방향으로 좀 결정이 날까? 아니 그냥 이거를 징계해버리면 지방선거 중간에서 무소속을 도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한덕수 후보를 당 바깥에서 도우려고 했었던 당내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징계 형평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징계 형평이 안 맞게 징계를 한다는 건 윤리위원회의 정당성과 권리, 권한 그리고 이걸 임명한 당대표와 지도부의 권한까지 직결되는 문제라서 전 이렇게 징계를 하면 사실 좀 더 큰 경랑 속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두 번째는 근데 문제는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경태 당 의원은 차원에서는 그렇죠. 네, 당 조경태 입장에서. 의원은 진짜 경선에 불복해서 상대 우리 당임에도 불구하고 뽑지 말라라고 사실 해당 행위를 한 거고 권영진 의원은 멱살을 잡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건 폭력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진종호 의원은 뭐 다른 사람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우 의원과는 달리 그냥 치킨 먹고 끝낸 게 아니라 뭔가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조력을 했다라는 게 이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이건 좀 논란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제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징계 사유가 확실해요. 이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발할 명분이 약해요. 그리고 여기에 동조할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쨌든 간에 제가 봐도 너무 명백한 징계 사유이기 말이 안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징계랑 이 두 분에 대한 징계는 하더라도 사실 큰 뭐랄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술렁이거나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권영진 의원은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았다 왜 내가 원하는 상임위 안 보내주냐 요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는 조금 그거랑 달라요. 뭐냐면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 구성을 할 때 있어가지고 본인이 얘기했던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무, 산자, 국토 같은 정말로 알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그 2번 연속하거나 3번 연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배려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원칙이 좀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그 행안위 가서 내가 하겠다 하는데 나 정보위 겸임이라도 시켜달라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거부가 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는데 그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 나는 모른다. 김승수한테 가서 물어봐라. 김승수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좀 커진 건데 물론 멱살 잡은 거 너무 잘못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제 최고위에서 권영진 의원 안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여기 보통 이런 정도의 뭐 해프닝이 있으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그 사과가 원만하게 오갔기 때문에 생각이 안 왔거든요. 근데 그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대안과 미래에서 가장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를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길들이기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권영진 의원 건은 만약에 좀 탈당 권유를 지금 최고위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탈당 권유가 의원들의 대체적인 정서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합의가 된 문제를 가지고 제명 탈당 권유 해야 되냐라고 문의가 들어온다면 제가 만난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았고요. 한 뭐 당원권 정지나 이 정도가 적합하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명을 한다. 그러면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갈 수밖에 없죠. 진종호, 조경태 의원들은 해당 행위가 명확하고 거기에다 타켓을 명확하게 한 건데 권영진 의원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께서 그럼 가만 그냥 있을까? 그냥 아니, 문제는 이제 그 맞는 일리가 있는데 형사법적 문제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좀 합의를 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의 뭔가 뭐 처벌 불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문제는 송원석 대표 멱살을 잡았다면서요. 그렇죠. 그 문제는 말리는 사람까지 잡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멱살이라고 하는 게 송원석 대표나 정점식 대표도 함께 잡았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잡았다라는 얘기만 지금 나오거든요. 사과를 받아들인 정점식 대표는 오케이 깨끗하게 클리어. 근데 송원석 대표는 그래 했느냐? 아직 그런 보도는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요거는 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그래도 요거는 아니지. 멱살 잡는 건 아니지. 근데 마침 또 대안과 미래에서 강하게 사퇴를 주장하니까 오케이 잘 걸렸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 건데. 빌미 줬지. 빌미를 준 거죠 이게 사실은. 앞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밖에다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멱살 잡는 바람에 너무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멱살을 잡는 걸로 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제명한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과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네. 어쨌든 진종호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이 반장 연대에서는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들을 또 했던 분들인데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은 그 반장 연대 뭐 핵심적인 역할 하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개인 플레이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근데 상징성은 있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밀리면 친한계에서 이거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잡아 들어가지고 처리하고 한 사람씩 잡아 들어 처리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장동혁 전략이 좋은 거네. 진영의 논리인 건데 이게 한동훈계에서도 커버가 불가능한 게 너무 상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잖아요. 진종호 의원은 정말 뭐 어떤 방송사에서 보좌진까지 투입해가지고 선거를 주력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 진종호 본인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은 아니 민주당한테 우리 당 뽑지 마세요라고 전화를 했다면서 전화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커버? 예를 들면은 지금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계실 때 완전 독고다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완전히 그런 거 없고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라고 쓰면 전화 와가지고 친한계 빼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이 한참 이제 한동훈 의원이 거기 뭐 내려가고 선거를 할 때 자기가 뭐 도로 내려가서 집 구하러 가겠다 이럴 때 그 친한계 다른 의원들이 쟤 왜 저러냐고 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거라서 심하다. 이제 그거를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잘 아니까 엄청 잘 알죠. 핀셋이니 그러니까 핀셋 잘 아니까 이렇게 딱딱 집은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저도 다른데 나갔고 조경태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엄청 커지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문제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었던 대안과 미래, 뭐 김재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냐가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으면서 거기까지 가능해진 거죠. 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거 뭐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될까 그러면? 징계는 할 거다. 근데 이 앞에 근데 징계는 먹이긴 먹였는데 그게 잘 안 먹혔잖아요. 뭐 배현진도 그렇게 되고. 근데 이번에는 그 장동혁 대표 쪽에서 그러니까 윤리위 쪽에서 엄청 세밀하게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징계의 그 구성 자체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조경태, 진정호는 징계를 먹이면은 방법이 없어요. 너무 명백한 사안이고 권명진 의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명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절차를 다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김종혁, 배현진 의원의 사건이 사례가 반면 교사가 되겠죠. 네.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하게 완비한 뒤에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윤리위원회 지도부의 어떤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을 거고, 배현진 의원은 그때 아이의 사진을 댓글에 올리는 바람에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박탈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하는 게 그 판단의 요지였거든요. 이건 좀 사안이 다르기는 해요. 이것만큼 구체적으로 뭔가 명확성을 띠지는 않았었으니까 그 정도의 쟁점이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기하면서 징계를 하려고 할 거다. 아니 근데 그렇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진정호 의원도 그렇게 아웃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조경태 의원도 또 약간 또 아웃 비슷하게 됐다고 하고, 근데 내가 알기로도 김근식 위원도 그렇고 최근에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세게 한동훈 때리고 있잖아요. 이거 절대 난 복당 반대다 막 이러면서. 그럼 한동훈 세력은 점점점 약간 쪼그라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글쎄요.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아니 근데 그 진정호 조경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계셔서 아니 그렇게 그 보이는 겉에서 볼 건데 때는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보였거든. 그러나 배현진, 근데 박정훈 크게 있잖아요. 원래 정파라는 게 그렇게 한 덩어리에 단단하게 묻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박정훈, 배현진 의원은 그 박정하 그다음에 서범수 이런 의원들 사이가 별로 안 좋고요. 그게 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거고 밖에 그냥 있는 더 보이시기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네. 내부적으로 원래 가면 그렇게 또 끈끈하게 단단하게 뭉쳐 근데 있는 이 정파라는 게 처음부터 없어요. 뭔가 한동훈의 세력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한동훈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해가지고 따라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차기 전당대회나 차기 지도부라고 하는 게 네. 장동혁 대표가 연임이 불가능하면 그 반대 국부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 한동훈 의원이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거죠. 그런 나의 형태다. 공천 때문에 나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줄 수 있는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떤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개파다, 세력이다라고 좀 규정짓는 건 그러니까 최근에 권영세 불가한 의원이 거, 방송 불가한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50% 이상의 비호감들을 갖고 있다. 장동혁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어쨌든 그 라인을 탄다는 것 자체가 개파색을 띠는 거니까 그 질문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주제를 조금 넘겨봐야 되겠는데, 오늘 슈퍼챗 목표 생일 주간이어서 오늘 날짜 28일이잖아요. 그래서 28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리 또 정킴님이 US 네. 달러 100달러로 보내주시면서 이야. 이게는 국회로 보내주세요. 개혁신당. 정킴님은 거의 진짜 거의 방송만 출마를 해요. 해야 국회로 가죠. 아니, 그렇게 100달러면 가야지. 그렇게 얼마나 가야지. 거예요? 할 거예요. 보궐선거 해야죠. 언제? 들어가. 언제? 보궐선거. 언젠가요? 어디로? 어디론가요? 언젠가는 하겠지. 근데 그렇지. 나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어쨌든 틈바구니가 계속 벌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게 해처 모여가 될 수도 있겠다. 해쳐 뭐요? 그럼 그때를 준비한 개혁신당이 때를 기다리고 좋아. 정의한 사태 잘 처리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 해처 모여를 잘 건강한 저는 세력으로. 말 꺼내는 것만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가? 것 같아요. 제 정신이 없는 게 지금 조강특위가 어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서 예. 네, 조직 강화 특별위 조직을 강화해야지. 이제 전국의 어떤 조직 당협위원장도 임명을 하고 좀 유명무실한 당협이나 조직들도 정리하는 바람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이 그러네요. 왔습니다. 역시 죄송합니다. 이기인 사무총장 너무 열일하고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예, 마이킴님 5,000원. 네, 그리고 지현김님, 경민정 왜 닭간다 그만두나 아쉽다 3,000원 고맙습니다. 저 이번 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슈퍼챗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만두세요? 오늘 우리끼리와의 이건 화요일은 막방. 이제 막방이야. 우리. 내일 한 번 더 와요. 자, TVXI55님 신규 회원 감사합니다. 5,000원 주시면서 닭간다 생파 축하한다. 우리 부분 이긴 총장 왕팬이다. 슈퍼챗이 작아서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개신당 패널 나오면 또 가서 보내야 하니까 유리들이 나눠서 보내고 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김님 8443님 회원 6개월권 고맙습니다. 예, 이기인 총장 100달러 고맙습니다. UNHA님 신규 회원 만원. 이동학 씨, 만약 민주당에서 조경태랑 진정호 같이 해당 행위했으면 같은 발언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배변 봉특법님 2,000원 고맙습니다. 자, JJ 브라더 0916님 국힘 이야기는 펜트하우스 보는 기분. 하도 콩가루니까 감흥이 없어. 찐 전쟁 중인 민주당 이야기 합시다. 2,000원.
스킨 매시리님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동학이 형 요새 방송 보면은 좀 그래. 꼭 배지 달아. 이번에도 못 달면 나도 깔 거야. 성남 총각님 또 10,000원. 박정훈 배현진 요즘 너무 조용하다. 송파에 무슨 일 있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정성호 사의 표명을 한 것을 부인하고 있고 정성호 장관은 사의 표명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그러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죠. 근데 공개적으로 사퇴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사의 표명을 공식 확인한 바 없다라고 하는데 요건 뭐 그냥 공식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하는 것은 부인하고 있는 건가? 아, 그러지 말라. 우리끼리 얘기 덜 됐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고 나가지 말아 달라. 지금 뭐 이런 대통령께서 건가? 아직 안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걸 이미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회에 와서도 의원들이 물어보는데도 그냥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황이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성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이 중수청, 공수청 이 법안들 이거를 완료가 돼야 될 것이고 네. 국회 통과는 뭐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실무 절차들 그리고 지금 실무적으로 이사 가야 되고 뭐 어떤 건물 임대해야 되고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수청 개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도 챙겨야 될 게 많아요. 물론 행안 부에서도 챙기겠죠. 근데 여기 어디야? 법무부에서도 챙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현직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냥 뭐 차관이 챙기게 한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챙기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무책임해 보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시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 마무리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근데 생각이죠. 본질적으로 짚어야 되는 거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게 민주당에서 많죠. 네.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뭐 전권 성취를 개별법에다가 넣어갖고 부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다가 보안수사 권한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 자체가 한 6,000건 정도 입건된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1년에 많으면 6,000건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획된 그 기관인데 보통 이제 그 보안 수사가 가능하게 한 7개 범죄, 뭐 성범죄, 아동 성범죄,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뭐 이런 것들이 그 연에 발생하는 입건되는 사건의 건수가 한 12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12만 건 다 모두 보안 수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12만 건의 10%만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해도 12,000건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물론 뭐 사건의 복잡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단순히 대입을 할 수는 없는데 6,000건 대 12,000건이에요. 그다음에 보안 수사의 요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에 이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2만 건 중에 12만 건이 전부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6,000건을 수사하도록 만든 보안수사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그러면 그 12만 건을 소화할 수가 있겠냐고요. 도대체 민주당에서 뭔 생각으로 이런 식의 그 땜질식 처방으로 자꾸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역사에도 남기기 싫으니까 제가 봤을 때 사퇴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안 수사 사례 우수사를 집해서 그걸 2번이나 또 법무부 장관 있으면서 발간을 하고 지난 3월부터는 그 보안 수사 그거는 수사 그런 권한도 아니다. 한 번 더 챙겨봐라 이런 정도의 권한인지 그걸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뭐 정청래 후보가 전 대표가 무슨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면담 확인권이라는 거를 공소청 검사들한테 부여를 한다라고 했어요. 면담 확인권이라는 게 피의자 만나고 피해자 만나라는 권한들이거든요. 네. 그 면담 확인권이라는 게 지금 검찰 수사 준칙을 보면요, 거기에 임의 수사 항목이 있고요. 임의 수사 항목에 면담 확인권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 만날 수 있는 권리 그 만나는 그 행위 자체가 다 수사인 거예요. 보안 수사권 폐지한다고 해놓고 보안 수사권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짓을 도대체 왜 해가지고 그 국가 사법 체계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러게요. 참 궁금하죠. 우리는 그러면은-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 모르는 건 아니고 뭐 저 같은 뭐 문제 인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당에서 이거를 어렵지 밀어붙여가지고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게 하지 아니고 않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당에서 어려운 이걸 거야. 밀어붙여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걸 했어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네. 피해 사례들이 나올까봐 이게 우려되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늘어날까봐 이것에 따라서 국가 체계가 정합성이 떨어져가지고 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후과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그거를 잘 준비를 해주시라라고 했는데 의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중수청으로 넘겼어요. 근데 중수청으로 넘기고 나니까 지금 딱 지적해 주신 저러한 내용들이 우후죽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지금 하시는 얘기는 일단 성안되면 그 법안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법사위에서 뭐 그걸 한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요청드리는 건 토론 엄청나게 나가셔서 국민들 설득 작업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뭐 의원하고도 토론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경찰 뭐 검찰 지금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 토론해가지고 국민 설득 작업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 법안이 우리끼리만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통과되면 국민 지지가 없는데 그 법이 어떻게 그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계속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순간 이거 완전히 하나만한 개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려는 아마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저 역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잘 조치했으면 좋겠다. 정말. 근데 근데- 진짜 무력한 게 저도 네. 방송을 다른 방송도 나가고 라디오도 나가지만은 나가면은 이제 다들 이제 이동학 선배님처럼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민주당은 전혀 꿈쩍을 안 해요. 진짜로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 부장역이 나올 게 뻔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귀를 막고 일단 전대 도구로 써야 되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 안타까운 게 이가 빠질 정도로 경무에 시달리고 잠을 한두 시간도 못 잔대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예, 그리고 이분이- 임플란트를 듣자 하니 7개인가 했대요. 7개는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진짜? 거의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수준이다. 얼마나 뭐 이렇게 힘들었으면 지금. 이까지 그리고 빠져. 또 근데 그분 운동 좋아하셔서 몸이 워낙 건강하신 그분이 분인데 몸짱이라면서요? 네, 막 이렇게 초콜릿 복근이 있는 포즈라는 사람. 사진도 역도부였잖아요. 역도부. 그래. 근데 박지원 의원과의 그 상임위 질문에서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 황당한 답변이 더 이상했습니다. 뭘 했어요? 아니 당신 건강은 연말까지 괜찮습니다. 본인이 건강을 왜 진단을 해줘? 아니, 이제 죽을 각오를 본인이 해라.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더 이상- 새해 되면 어떻게 되려고? 큰 틀에서 검찰 개혁 끝났고 네. 자기는 지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간접적으로 사의 표명을 공개적인 그 상임 자리에서 한 건데 아이 진짜 측근들은 당신 연말까지 건강은 괜찮고 진짜 죽기 살기로 죽어도 성공시키고 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던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정성호 의원은 진짜 개인적인 건강이 아니라 봉안수사권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지. 건데 그 중력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아. 지금까지 했었던 일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부담이 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지방선거 이후에 분명히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라고 천명했잖아요. 그럼 그걸 짊어져야 될 가장 앞선 세력이 아마도 정성호 장관일 텐데 그걸 어떻게 부담을 집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공소취소부터 이걸 아마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역사의 근데 오명으로 남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소취소는 두 단계를 나아가신 거고 공소취소 특검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검사들이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구분하는 건 네. 민주당만일 거예요. 공소취소 특검은 알았어, 곧 공소취소로 향한 빌드업이니까 그걸 구분하는 건 민주당만이고 어쨌든 정성호 의원은 법조인 정성호라고 하는 사람과 진영의 정성호 사이에서 막 고뇌하고 갈등을 겪다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부당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관성에 편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부재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국민이 생긴다면은 그것에 대한 또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놓으니까 상당한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예, 샘송님 5,000원, 닭간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웃기지 마 2,000원 주시면서 슈퍼챗 아끼려고 늦게 왔더니 아직도 방송 중이네. 흐드드. 저희 11시 30분 넘어까지 합니다. 좀더 노인님, 남았어요. 고상현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MJ486님,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게 무슨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2,000원. 영마이님도 슈퍼챗 주시면서 멱살잡이로 탈당 권유가 과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정청래가 멱살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셨습니다. 나라라님 5,000원 주시면서 신규 회원 감사합니다. 경민정님 지난 대선 때 가는 곳마다 까랑까랑하는 목소리로 가슴 울리는 메시지 아주 그러니까.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꼭 길만 펼쳐주시죠.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 속으로 눈물이 흘러. 몽이님 개수 채우기 개혁신당 화이팅 2,000원. 몽이님 또 신규회원 2,000원. 또 몽이님 몇 개 주신. 야, 오늘 세 개나 28개. 5개나 줬습니다. 채우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하나 하고 활동한 마저 보내주세요. 오늘 28개 이슈죠. 마지막 슈퍼챗 이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가 사랑하는 화요일 멤버 지난 2주 동안 화요일에 이동강 최고가 안 나와서 너무 섭섭했는데 오늘 봐서 너무 좋고요. 자,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마무리하면서 저희 28개 슈퍼챗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자, 이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민주당 전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청래, 김민석 이 두 분이 완전히 의원들이랑 이렇게 당원들이랑 싸움을 붙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좀 것들이 있어요. 먼저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개입설 정청래 대표의 이 얘기를 수면 위로 띄우면서 이게 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은 김민석 후보가 당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공격을 하고 이게 또 김민석 후보 측은 바보 궤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타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신천지 개입설 요 타이틀 우리 이동학 최고님 네. 김민석 후보에게 좀 어떨까 악재가 될까 아니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냥 서로 공격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김민석 후보가 당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공격하는 거는 저는 이건 포인트가 너무 좀 엇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단독 기사가 나왔잖아요. 민주당도 신천지가 개입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선 앞두고 뭐 몇 명 가입했다. 이런 정황 포착했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 뭐 수사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게 엄청난 충격의 이 기사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그냥 폭락하는 계기가 됐을 건데 그 이전에 김민석 후보가 아예 지난번에 계엄 예고하듯이 김빼기로 그냥 신천지도 우리 당에 지금 막 뭐가 있단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빼기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충격이 별로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측면에서 그냥 평가할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또다시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쪽에서 요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뭔가 진짜 그러니까 근거는 이거였는데 네. 그 기사로 인해서 그 근거가 나온 건데 네, 더 이상의 그 근거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는 뭐 있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네. 여기다가 또 맞받아 치는 내용이 또 서로 좀 세게 나오죠. 정청래 대표가 160만 권리 당원과 160명의 국회의원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당원이 이긴다 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근데 의원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고 무슨 패싸움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청래 기자님 어때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원과 당원의 싸움으로 이번 선거를 끌고 가려고 했었던 거고 그냥 그게 나온 거고 실제로 정청래 의원이 후보가 그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이제 계속해서 선을 긋는 건데 이분의 정치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이에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그다음에 160만 권리당원, 160만 국회의원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단히 복잡하고 얼기설기 짜여져 있는 현실 정치를 간단하게 치환을 해가지고 이러면 내 편, 네 편 나누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거든요. 이게 네. 딴지식 정치인데 그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런 방식의 정치.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되게 해악을 많이 끼치고 제가 진짜 한이 맺혀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 진짜로 정말
나쁜 정치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그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전 그러는 한편 김민석 후보도 나쁜 정치라고 보는 게 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선명성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는 오히려 반대로 난 존치로 걸겠다라고 반대의 선명성으로 붙어야 되는 건데 나도 그냥 폐지할게요라고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총리 마지막에. 그게 그거는 과연 맞는가? 개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면 지금 여러 갤럽조사나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의 지지층도 보안수사권이 존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여론과 민심을 파악해가지고 난 존치로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뭐가 두려워서 겁이 나는 건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김민석 후보가 졌을 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정청래만큼이나 김민석 후보한테도 갈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뭔가 대대적인 기조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천지 개입설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띄웠는지. 그러니까 결국 당원들한테 외부에서 이런 공격을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너네 당 신천지라며 이렇게 하면 아무리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대체 그 사람 왜 이런 얘기를 왜 꺼냈지? 내가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변명도 못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김민석 후보한테 좀 대단히 매우 패착인 선거운동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양쪽 정당에다가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양쪽 정당이 다 당원 중심주의, 뭐 당원 주권주의 이러면서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1,000원씩 6개월 납부하면은 권리당원 제가 부여되고 국민의힘은 1,000원씩 3개월 내면 3,000원 내면은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대단히 취약한 구조인데 신천지 같은 그 종교 집단이 정치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허들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그 당원 주권주의만 강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권한만 부여하는 식으로 계속 일관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사이비 종교에는 여야가 없어요. 무슨 국민의힘만 이렇게 거기에 뭐 가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56,000명이 가입했다고 하나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신천지 당원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입이 됐을 건데 그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 수사에 협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일들이 당원 주권주의를 하든 뭐 그거 자체가 당원 자체가 이미 깨끗하지 않고 피화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 얘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힘이 실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민주당- 대통령에게도 검찰의 보안 사건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 그때 언뜻 내비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는 자기의 그 스탠스를 그쪽으로 잡았으면 좀 선명해졌을 법도 한데. 구력이 무서워서 장독 없으면 안 말씀하셨던 된다라고 했잖아요. 출범 직후에 1주년 기자회견 때도 보안수사권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고. 했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의 입장하고 좀 부딪혔는데 김민석 총리는 좀 그렇게 해도 될 법도 했. 그러니까요. 그렇게 선명성을 오히려 반대로 했었어야 되는 아마 건데 그렇게 태도를 취한 것도 나중에 정치적인 뭐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총리실 산하로 TF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논의를 했었고, 근데 안을 나중에는 안 냈잖아요. 그냥 안 낼 테니 당에서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산이 또 뭐 20몇억 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국 평가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전당대회 앞두고 전당대회 또 이기려고 나오는 거고, 네. 또 이겨야 대통령한테 힘도 실어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나왔다가 그냥 지고 이러면은. 이건 거의 진짜 전면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당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젠다로 띄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청래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자기 자리에 올라갔거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잡았거든. 그럼요. 그쵸. 윤 어게인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올라가고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정말 민심과 괴리된 의제로 선명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간 것이 정치권의 국룰이기 때문에 정청래는 그걸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해야- 찌르면 사람들이 안 봐주거든. 우리는 해양 쓰레기로 올라갑시다. 그래요. 해양 그렇게- 쓰레기 정말 중요합니다. 해양 쓰레기. 그래서 예. 이게 너무 한쪽 진영에 치우친 방송을 보거나 이러면은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양쪽 진영 계시는 분들
모아서 함께 발언 듣고 또 삼지대에 계시는 분들까지 또 챙겨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 되게 건강한 정치 문화잖아요. 닭간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 지형도 그래서 조금씩은 좀 바꿔줬으면 여산 바뀌어졌으면 진면목이라고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여산 진면목. 산 속에 있는 사람은 산의 외형을 보지 못한다. 이런 닭간다 같은 방송을 봐야지만 옥수수 잘못 먹었나? 그런 말도 해. 갑자기 여산 진면목을 떠오르게 하네. 옥수수를 먹으면 중국의 정신이 한 말이에요. 여산 진면목. 야 역시 지금 웃기지만님은 닭간다에 당비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고 2,000원 주시면서 그래서 아이 다음에 10시 반 넘어서 와야지. 죄송하네 그건 참. 지금 숫자 맞춰주시려고 엄청 해주셨어요. 이제 리카님 7609님이십니다.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망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아이고 예. 아유 섬뜩하네요. 자 리카 예 그렇죠. 계속 보내주셨네요. 주위에 민주당 이재명 찍은 사람들 요즘엔 정치 얘기 일절 안 합니다 하셨어요. 미션 성공했구나. 야 고맙습니다. 야. 막판에 그 야. 딱 어려운 얘기 하니까 그냥 바로 성공하네. 바로 그냥 pitch 올라가는데 이제 오늘 배변봉투법님 아는 게 없어서 이기인이 지어낸 말인지 아는 사람이 없음. 확인이 불가해. 그런가 보다 하는. 없는 말이야. 막 창작물이야. 누가 이분께 드립니까? 네? 누구한테 드릴 거야? 커피요? 커피 뽑아야 돼서. 저는 역시 제가 이분을 선정한다고 해서 뭐 높은 슈퍼챗을 보내주는 사람한테만 커피를 보내준 건 아닙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지. 정킴님, 네, 정말 100달러, 200달러 항상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커피를 안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받을 수 있어요? 네? 쌓아놓는 거죠. 미국에 계시면 못 받을 텐데. 자, 정킴님 드립니까? 네, 전 정킴님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분도 뽑아주세요. 누구 드릴까요? 잠깐만, 저는 지금 이거 안 보고 있었는데. 저는 웃기지만님 드릴게요. 네. 네. 엄청 많이 주셔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우리 김도영 기자님께 제 거를 일단 위임하겠습니다. 왜요? 왜요? 왜? 김도영 기자님 잘 뽑을 것 같아요. 네. 누구 드릴까? 저 지금 귀찮아서 준비를 안 웃기지 하고 마신 것 같은데. 아니 귀찮아하는 게 아니고요. 쉽지 않네. 저도 그러면은 누구 드릴까? 새로 오신 히어로 허소수 HRSOSU님. 다펜다 회원 신규 가입하셨어요. 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적절했다. 감사합니다. 저 안 그래도 이분 읽어드려야죠 했는데 고맙습니다. 와, 잘 챙기네 진짜. 거봐, 딱 가잖아. 아니 이 딱 정도 많이 보낸 사람 웃기지 마. 이건 딱 원쿠션 치면 투쿠션 가잖아. 그래. 이 정도는 형님이 하시라고. 그러네. 와, 네, 센스가 있다 얘기했지. 사람이. 되게 잘 챙기네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연장 방송을 하고 또 방송 또 일찍 시작하고 이래도 다 함께해 주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그동안 고마웠고요. 화요일 멤버 제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여기 한 분 한 분 성함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지금까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동학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열일 중이신 지금 조강특위 때문에 코피 쏟고 계신 개혁신당 이기인 총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오늘 경민정의 닭간다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하루 더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생일 주간인 거 아시죠? 슈퍼챗 쏠 준비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